안녕하십니까. 뉴스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이 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에 입출국이 자유로워지면서 이 부유층들의 차이나 엑소더스, 그러니까 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동부유, 그러니까 다 함께 잘 살자, 이 공동부유 기조에 불만을 품고 있던 내노라는 자산가들이 이민 계획을 가속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복수의 이민 컨설턴트를 인용해서 지난해 말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후에 많은 중국 부유층들이 부동산 매물을 찾거나 이민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시장 경제보다는 분배 중심의 공동부유 정책을 피하려는 이 부유층들의 엑소더스 움직임은 작년 10월 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그러니까 당대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시진핑 집권 3기가 출범한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시진핑이 이런 공동부유 정책은 40년 전 덩샤오핑의 일부라도 먼저 부자가 되라 하는 선불원의 환호를 보냈던 이 중국의 부유층은 집권 3기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의 기치를 걸고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매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이 지금이야 워낙 경제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이 빠른 시일 내에 이 공동부유 정책을 강행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아예 이 중국으로부터 탈출하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중국 부유층 1만 800명이 이민을 택하면서 탈중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캐나다 이민 로펌인 소비로부스도 지난 6개월간 중국 정부의 진저리 갖는 사람들의 상담 예약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 북미 국가로 이주하려는 중국인들의 긴급 요청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이민 자문사인 익스프레스 이민도 중국 고객의 이민 관련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이민 수요는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 중국이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를 전격 폐지한다 그러면서 이 방역 국경을 개방한 지난해 12월 26일 중국의 소셜미디어 위챗에서 이민 검색량은 전날보다 한 5배 정도 증가한 1억 1,070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탈중국 움직임은 부유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의 이민 전문 변호사인 데니 고는 중국의 진짜 부자들은 수년간 비상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서 현재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중산층, 기업 임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부의 규모가 더 작은 경향을 보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국 부유층의 탈중국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자본 유출이 확대되고 심지어 위안화 가치 및 경상수지 하방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 대해서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엘리시아 가르시아 하레로 아태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중국 부유층의 이탈로 연간 약 1,5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85조 원 정도의 자본 유출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해외 이민 수요 등으로 이 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올해 대규모 자금 유출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위안화와 경상수지의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인들은 매년 5만 달러 상당의 위안화만 외화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자본 통제를 가하는 나라지만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여행 재개만으로도 이 자본 유출이 급증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천주 홍콩대 금융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올해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중국이 보유한 애화 보유액이 수천억 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규제로 지난 3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관광 유출액이 올해 1,000억에서 2,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천주 교수는 이어서 이 자본 유출로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개입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중산층들까지 탈중국에 나선다는 것은 그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줬던 자유경제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심지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존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정책이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동안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면서 글로벌 기업과 자금, 인력을 끌어들였던 중국이지만 최근 몇 년 새 중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발을 뺀 글로벌 기업으로는 애플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23일 CNBC에 따르면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이날 애플은 현재 인도에서 아이폰 물량의 5에서 7%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애플은 앞으로 인도의 생산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생산 기반을 두었던 애플은 코로나19 봉쇄 조치 등으로 중국에 의지하는 생산 기반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애플은 베트남으로 아이폰 제조 시설을 이전한 데 이어서 맥북, 애플워치 등도 생산기지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애플의 이런 결정은 차이나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중국 허난선 정저우에 위치한 이 팍스콘 공장은 지난해 강한 방역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이 대규모 근로자 이탈 그리고 시위가 발생하면서 이 아이폰 생산에 차질을 빚었었죠. 이 해당 공장은 아이폰 14 시리즈 물량의 80%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 기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플 전문가인 고밍치 홍콩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는 이 정조 공장 사태로 애플의 아이폰 생산 능력이 10% 이상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다른 IT 기업인 아마존도 올해 6월 전자책 단말기인 킨들 사업을 중국에서 종료합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에는 중국 앱스토어에서 킨들 앱도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아마존은 2013년 중국 전자책 시장에 뛰어들어서 한때 확고한 1위를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구글도 지난해 10월 사용자가 적다 그러면서 중국 내 번역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구글은 중국 당국의 각종 검색어를 제한하는 등 과도하게 규제를 하니까 2010년에 중국에서 철수했다가 2017년 번역 등 일부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중국 시장 재진출을 노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완전한 철수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어 번역 사용자도 5천만 명이 넘어 성과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이 번역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중국 시장을 사실상 포기하고 철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이미 픽셀 스마트폰 생산을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나이키도 지난 6월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나이키 런 클럽과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 앱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이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데이터 보안법의 여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을 하는 이유는 결국 시진핑 주석의 3년 이후에 중국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더 노골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밖에도 미중 갈등과 공급망 교란,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또 외국 기업에 대해서 불리한 경쟁 환경 같은 것도 이 중국 투자 매력을 반감시키는 요인들로 지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동일한 표준, 동일한 품질, 동일한 시간, 동일한 비용으로 다른 곳에서 생산할 수 있다면 생산기지를 즉각 중국에서 제3국으로 옮기는 것에 망설임이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1차적으로 관망 접근법이라 할 수 있는 중국 플러스 1개국 전략을 점점 더 많이 채택할 것이라는 게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지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탈중국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국 밖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청년들도 중국으로의 귀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외동딸, 외아들인 이 중국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하고는 다르게 외국 유학 경험이 많고 또 감시와 통제가 만연한 중국 문화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젊은 엘리트들 역시 이 차이나 엑소더스를 꿈꾼다 그러면서 특히 시 주석의 영구 집권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가능한 외국에 나무라는 경향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어서 비록 중국 주도부가 지난해 12월 열린 경제공작회에서 2023년 경제를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 기조로 운용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인하고
경제 구조 개혁이나 분배를 중시하는 공동부유 정책은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를 했습니다만은 이 차이나 엑소더스가 이미 하나의 큰 흐름이 됐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날이 갈수록 매력을 잃어버린 나라, 희망이 사라진 나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중국의 전통을 완전히 깨버린 시진핑 3년임 독재로 인해서 빚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자국의 엘리트들에게마저 버림받는 중국, 그런 나라에 뭔가 기대를 건다는 것 자체가 사치일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중국 모습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